자, 이제 좀 노원을이 또 재밌죠. 스피드를 올려서 노원을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원을로 갑니다. 노원을 새누리당 홍범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국민의당 황상모 후보입니다. 저 우원식 후보는 우리 또 물뚝심성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런가요? 을지로위원회.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우원식 후보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을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입법 활동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쓰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 그 두 가지가 사실 대표적인 기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을지로위원회는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뭐 노동자 집단이라는 이런 거를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어떤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특이했어요. 그 을지로위원회 분들은 이제 그것은 아시다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옆에서 다 들어보면서 재벌의 회장들도 재벌 그룹의 회장들도 의원이 혼자 가도 신경도 안 써요. 의원이 한 대여섯 명이 출동을 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언론을 타니까 그들이 와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언론에 나간다는 거죠.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부수적인 권한을 그런 일에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준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광화문에서 막 집회할 때도 야당에서 나가서 인간 띠가 되어서 약간 뭐 어느 편을 들고 이게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무력이 올 때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인간 그런 보호대. 것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동이에요. 실제로 그게 현직 의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정신 소모도 그렇고 근데 주로 이제 비례초선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고 뭐 은수미 의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대변인 하시던 그 유은혜 의원도 참여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팀플레이를 잘하시더라고요. 역할 분담이 딱 돼 있는 거야. 누구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누구는 출동해서 이렇게 인간 병풍 쳐주는 걸 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이들이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해주는 것. 그게 많이 답답했어요. 언론이 망가져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가 정체되는 거 이거는 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고, 근데 그거는 어떤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너무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반론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반론이었냐면 뭐 SNS 상에서 그 온라인 상에서 언론이 그 무슨 최고의 그 원흉인 양 정권 교체라든지 이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원인 분석 중에 이명박 때 MBC 넘어갔죠. 그렇죠. 그 YTN 넘어갔죠. 뭐 이래서 언론이 장악된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일군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 노무현을 뽑고 노무현 탄핵 때도 이렇게 휙 하고 이런 언론들은 그럼 그때는 뭐였냐? 그러니까 언론은 부차적인 거지 그 상수일 수가 없다. 뭐 그렇잖아요. 어떤 그 상수일 때도 많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저는 이건 꼭 짚고 싶어요. 지금 하도 오래됐고 이제 하니까 을지로위원회 하는 거지. 저는 네이밍 감각에는 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얄팍해 네이밍이. 그럼 뭐라고 하고 싶어요? 네? 뭐라고 하고 싶어요? 고민을 해봐야지. AV 위원회. 그건 아니야 진짜. 별로 고민이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다 자, 알아들을 수 있게. 빠르게 합시다. 네, 다음 우원식 의원이랑 이석현 부의장이랑 은근 닮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안 닮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진만 비슷하게 찍힌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인간형입니다. 인간형이라는 외모형. 외모형, 예, 비주얼입니다. 예. 자,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이네요. 지금 노원병으로 갑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주희준 후보, 대한민국당 나기환 후보, 민중연합당 정태흥 후보. 자, 이렇게 노원구병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했네요.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 뭐 얘기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안철수 될까 안 될까? 돼요.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오늘 각각 우리 잘 맞지? 그러게. 저는 이제 될 그, 거라는 이유는 예.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의 전통적인 그 행태를 봤을 때 거물급 찍어준다. 그 대선 후보급은 이렇게 일단 통과시킨다. 버리지 않는 게 있죠. 저도 100%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저 지역구라면 마사오는 누구를 찍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저는- 중요한 질문이다. 심정적으로는 정말 이준석을 찍고 싶으나 그만큼 내가 안철수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이준석을 진짜 차마 찍을 수는 없고 황창화를 찍겠죠. 황창아가 없다면 1, 황창 2번만 나왔어. 황창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퇴를 하거나 그 진짜 질문 날카롭다. 다른 후보 다 빼고 이준석 vs 안철수. 네, 이준석 찍습니다. 난 안철수. 야 사람이 어떻게 왜냐하면 그렇게 얄팍하냐? 그렇게 감정적이어서. 아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치적인 거예요. 그 이준석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대선 바라봅니다. 그럴 때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1년 남은 대선에서 1년 반 남은 대선에서 여기에서 살아남는다면 영향을 주게 될 정권 거고. 교체에 심한 고춧가루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오. 판단 때문에 여기서 안철수가 떨어지는 것이 1년 후 대선에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준석을 찍습니다. 뚜뚱님은요? 좀 궁금해요. 빨리. 전 저기 지역구가 아니라서. 하지 마. 그랬다가 봐봐 이제 다 얘기하면 다 들었다가 제일 그럴듯한 거에 또 붙을 거야. 그 인류 보편의 잣대를 들이대서. 자, 이거를 나는 지금 저기 있으면은 예. 이준석 안철수뿐만 아니라 저거 다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찍습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준석 제가 뭐 페북을 가끔 할 때 이준석 거를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정파적 관점을 떠나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준석 저 친구가 저기 뭐야 물론 조금 지금의 흑수저 그 청년들 예. 이런 거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한 뭐 것이 뭐 아직 조금 뭐 없다 하더라도 예. 그들 그 지금 청년 세대들의 어떤 감각 그리고 어떤 진영을 떠난 어떤 감각 예. 이런 것에서는 이준석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이준석 사람들이 이준석 새누리당 해갖고 뭐 금수저니 흑수저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준석한테 너 지하철비가 또 어떤 줄 아냐 뭐 물어보는 애들까지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철도 덕후야. 그래갖고 몇 킬로당 얼마씩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새누리당 하면은 얘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모든 걸 뭐 기득권층 뭐 이런 식으로 확 씌우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기득권이 둘 안에 아니라- 이준석 찍는다고 했는데 이분. 아니 그거는 전략적 안철수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근데 이 형 특징이 새누리든 더민주든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냥 합리적이고 그 계속 그라데이션 얘기했듯이 이러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함정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라리 새누리의 그런 개혁적 합리적 보수와 더민주의 중도 우파적 중도 좌파적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진짜 우파 정당, 극우 정당, 지금 이런 지형이라면 이 형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합리적이라고 높은 평가를 줬지만 왜 그 뒷면은 안 보냐고요. 이준석이 토론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발표를 했을 때 몇몇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부 깜냥 이런 게 아직은 떨어진다. 그 판단조차도 혹시 정파성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런 객관적으로 들어. 나도 정파성이라고 봐요. 나 정파성 때문에 이준석 이렇게 보는 것 같죠? 이준석 토론 봤는데 예. 나는 야권 지지하는 친구들이 그 이준석에 대해서 막 깜도 안 이런 식으로 깜도 안 되고 아직 안 말꼬투리 된다고.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얼처가 없어. 내용 보면은 차라리 드디어 얼척없다 또 나왔어. 저는 근데 여기서 들으면서 리버럴님 말씀도 맞지만 여기서 저는 다른 두 가지예요. 페이스북을 본다 뭐 이렇게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공감하는 사람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 깊은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아니 저기 어지간 정치인 다 알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약간 왜 음모론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죠? 완전 혐오하죠.
보여주는 대로 잘 보고 믿을 스타일이야. 가이드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스타일이야. 물론 속 터지게 말도 안 되게 하면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적당히 좋은 말로 잘 포장해서 딱 내놨을 때 진위를 봤을 때 그게 근거의 완전체가 되지는 않아요. 뭐라고 제가 할 말하는지. 수 있는 제가 리버럴님에 대한 최대한 디스를 시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할 찬스를 뺏어버리는 거지. 아니, 뭐 하고 그거- 싶어 지금. 아 참 안철수 얘기는 안 하고 이준석 해야지. 얘기만 하고 넘어가네. 그 안철수 안철수 저격수 그 일단 저 마사오고 한번 해볼까? 마사오님은 안철수를 무지하게 싫어하기 아니야, 우리 때문에 후보 보자 그냥. 아니 그냥 제가 아까도 이 방송 저 잠깐 쉬기 전 직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공익이잖아요. 일단 첫째. 그리고 그 깔려 있는 건 뭐예요? 대의와 명분이거든요. 공익을 바탕으로 한 대의와 명분이 정치의 핵심 축인데 안철수가 지금 정치인으로 데뷔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자신이 밝힌 정책과 비전이 절반은 박근혜의 창조 경제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도대체 지금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새 정치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 국회의원을 줄이라든지 요번에 어제도 공무원 그 월급 줄여서 몇십 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청년 일자리 개발 이러는데 그 방법론적으로는 다 많은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그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특징이 대중들의 어떤 정치 혐오에 많이 기반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특징이 그런 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저기 무슨 그 한 지도자 우리의 희망 뭐 정권 교체의 아이콘이 될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아무튼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아니 그 기다려주는 계속 말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빨리빨리 잊지 좀 말고. 끝내요 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정치 공학적으로 뭐 제3당이 되고 어쩌고 이런 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안철수의 역량에 대해서 왜 다들 얘기 안 하는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요?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아 맞다. 아주 안 했죠? 기분이 이상했어. 그래놓고 더 기분 상하는 건 안 해? 고소를 안 했어 결국. 더 기분이 상하지. 사람은 배워가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행보 마음에 안 드는데 두고 보면 그래도 야권에 좀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나는 조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래서 비난은 안 하고 있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왜 사람들이 인물 안철수보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뭐 그 전에 본다면은 문국형 현상을 이어가는 그런 맥락이 좀 비슷하죠. 예. 그럼 그 전에는 없었나? 정몽준? 아니 그거 하는 달라. 좀 맥락은 조금 달라. 근데 저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또. 왜 민주노동당, 정의당 뭐 이런 제3당 뭐 운동권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안철수 그쪽에 왜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에 왜 폭발적이었잖아 한때 굉장히 왜 뭐 그런 과반이 넘었으니까. 그게 왜냐면 무릎팍도사. 아니 그러니까 무릎팍 그것만 도사로만 아니에요. 얘기했어. 안철수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옛날에 그 저 우유 같은 정치인 박찬종, 박찬종 무균질.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런 수요가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민주 반민주라든지 선악구도라든지 이런 식의 진영론에 너무 87년 체제랄까 그 체제에서 지금 뭔가 벗어나고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새로운 대립구도, 새로운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떤 정치가 이어가기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죠. 왜 그런데 그거를 대변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 아직. 그 점에서 주목받은 안철수의 특성은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에요. 바로 건 거야. 네. 우리 사회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치인 또 그리고 인문학자들 그러니까 정치학, 사회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망쳐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과적 전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주 이과 얘기가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시대를 선도하는 시대 정신이랄까? 이것이 바로 보면 어떤 민주화 그런 것이 이제 완료가 돼야지 우리나라 근대화가 완성이 되는 거야. 산업화만이 근대화가 아니야. 민주화까지도 근대화야.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7년도 때, 그러니까 80년대 막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운동권들이 사회적 인정을 많이 받았어. 우리 형이 그때 당시에 그 중소기업 사장인데 90년대 초에 막 이러는데 그때 막 우리 집에다 대학생 때 막 노동운동 가요 막 있으면 눈이 돌아가지. 왜? 거기 하드 파워를 해갖고 납품할 수가 없어. 몇 달째.
자자자 너무 얘기가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아, 선택 잠깐 좀 요것만 예. 얘기 마무리 짓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해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하는 걸 굉장히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우리 형이 내심으로는 나 감옥 갔다 왔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할 때 얘 감옥 갔다 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얘 비록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은 입신 출생하면 좋지만 나쁜 짓 한 건 아니다. 좋은 일은 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 뭐 이런 그런 정신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운동권이든 뭐든 간에 얘네들을 하면 시대 차고 저고 있는 또라이 이런 인식이야. 그거예요. 사회적 인정을 네. 못 받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 그럼 인정받았어요. 특히 문과 쪽에 뭐 정치학 박사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인정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러면 차라리 우리 사회의 경제를 위해서 기업인은 어떠냐? 기업인을 써본 거야. 근데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청년 시절에 왜 그렇게 학생 운동권들이 폭발적으로 많냐? 그러면 학생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운동권 하면은 인정을 못 받아.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네, 들거든. 그- 잠깐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가야겠어요. 그런 시대 정신이 바뀌었고 이제 그 전문가 그룹이 나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안철수의 그 현상을 접근한다. 나는 이 지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많이 그렇지 메시아주의. 어떤 누군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거 모든 걸 뭐 좋아요.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얼척없는 것 그것이 안철수 거품에 상당히 결합돼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의 어떤 그런 어떤 바람 뭐 이 심리적 기제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당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정당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뭐 다 본성에 있겠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주의 왜냐하면 메시아 우리나라에는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사람들에게 역할이 그 있었던 역할을 못 한 거야. 그냥 인물 중심으로. 100명 정당이 없다 맨날 바뀌니까 정치인 개인을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메시아주의가 바로 그것도 의미한다고. 자 근데 여기까지 그거 바꿔야 얘기를 돼요. 하고 예 앞으로 차차 바꿔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 정도면 서울 지역도 얘기할 거 다 했어요. 네. 후다닥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은평갑으로 갈게요. 은평갑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 노동당의 최승현 후보. 박주민 후보는 저 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그렇죠.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 분이고. 법률 대리인 세월호 네, 네. 유족들 법률 대리인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신인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선택을 하시겠죠. 뭐 참 그 저 세월호 관련 얘기 나오면 되게 막 조심스러워요. 뭐 죄진 거 있어요? 나는 그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은 인기를 먹고 산다고 시청률을 먹고 산다고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정파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돼요. 네. 기본은 쳐 그러면 지금 팟캐스트가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그저이 아니지. 이 정파성 착각하지 마세요. 시청자들 착각. 내가 정파성을 드러내고 이 형이 정파성 드러내고 이 형이 정파성 드러내는 건 좋아.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하지만 어떤 모 방송처럼 그 방송 자체가 한 당의 기관지처럼 그 당의 그 저 주장을 대변하는 나빴으면 정파지. 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하는 우리 거구나. 그냥 외로운 어쨌든, 싸움이지. 예,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리버럴님이 뭐 어떤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릴 얘기를 막 하는 거다. 그런 건 별 개의치가 않아요. 근데 세월호 문제는 좀 다르다고. 세월호 문제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세월호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생각하는 분들의 심기를 거슬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심기를 거슬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바로 딱 그더라고. 좀 그거 얘기가 좀 진행이 되면은 제 자신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야. 아. 그 얘기 지금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하자. 그 우리도 약간 방송인데 그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조금 정신없어요. 제가 핸들링할 자신이 없는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 그 주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게 제가 딱 5.18 광주 이야기하고 제주 4.3 이야기 이거 아직 제가 콘텐츠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걸 정면으로 다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제 박주민 후보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나랑 넘어가겠습니다. 동갑이네.
너 뭐했니? 그러니까 은평을로 갑니다. 은평을은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없네요. 없죠. 왜냐 그럼,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아, 옥새 투쟁의 결과죠. 그렇구나. 저게 은평을이군요. 네, 네. 그 이재호 아저씨. 그렇죠.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 민주당의 이강무 후보, 민중연합당의 유지훈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최병호 후보, 또 무소속의 이재호 후보입니다. 45년생. 이재호 후보에 대해서 뭐 짧게 한마디 하시죠. 뭐 저는 그 19대까지는 만약 19대까지의 역할로 얘기한다 하라 그러면 굉장히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지금 20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5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그 뭐 대화를 한 적은 없지만 마주쳐서 그 지나치면서 이제 스쳐 지나면서 여러 번 뵀는데 좀 쉬시라. 뭐 옆에서 볼 때 저분 쉴 생각이 없어요. 아니 45년생인데 1월생이셔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빠른 사회예요. 4살이나 마찬가지야. 차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어디 뭐 지나가다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럴 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참 좀 저는 쉬셨으면. 그 짤방이 기억납니다. 무슨 저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무슨 행사장에서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추운 날 의자에 혼자서 이러고 앉아있던 이재호 의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근데 저분 나름대로 뭔가 자신의 철학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저 이재호라는 정치인의 철학에 크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약간 근데 약자 편이라는 좀 그런 괜한 공명심 같은 게 있달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있는 당이 아니었는데 옥새 파동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반타작은 건졌다라는 이런 약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되게 공주님 있는 데서 애썼네 약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무언의 그런 느낌이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진짜 짜증 나는 게 요번에 그 공천 탈락하고도 MB한테 갔대요. 면담하러. 친이기 그리고 MB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킹메이커 역할을 했죠. 근데 자 민중당 나와서 새누리당에서 자기 역할하고 뭐 다 좋아요. 아까 이형 얘기한 대로 뭐 그 합리적 개혁이나 어쩌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데 치킨이 있어요 넘어간다? 지금. 4대강 다 파헤친 거 지가 안 했지 이명박이 했지. 그 지는 왜 책임질 생각을 안 해? 오케이. 예,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 아니, 제보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진짜 저 강병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하는데 저랑 개인적인 좀 그런 것 좀 말하지 마요. 나 좀 화날라 그래. 개인적인 이런 얘기도 돼요. 진짜? 그럼 우리 집에 못 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인연이 별로 개인적이지 않을 거예요. 진짜? 넘어가죠. 자, 통과. 나 또 짜증 냈어. 짜증 안 내려고 그랬는데. 서대문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민주당 이종화 후보, 녹색당의 김영준 후보. 자, 여기까지 후보했습니다. 저 우상호 그 현직 의원이죠. 우상호 의원은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뭐 얘기할 만한 건 여기는 뭐 NPO가 뭐예요? 뭐지? 예전에는 NGO란 말이 유명했죠. 지금도 NGO는 논 가버먼트 그러니까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인데 논 NPO는 논 프로피터블 비영리기구라는 뜻입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NGO보다 NPO가 더 유행이에요. 처음 듣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NPO에 가깝죠. 예. 히로님 어느 동네세요? 지역구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자세히 할게요. 더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뭐 저기는 뭐 녹색당도 지역 하나 2대2 됐네요. 예. 뭐 이성원이 16대 17, 18대 이렇게 하고 우상호가 17,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대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이 갈 차례인데 그런 순서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또 없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서대문 새누리당 정두원 후보, 정도는 나왔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 국민의당 홍성덕 후보입니다. 정두현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정도원에서 한마디 하시죠. 마성 또 언제 도망갔어? 정두원 이렇게 방송을 같은 경우- 자유롭게 해 왜? 정두원 후보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그랬지만 예, 아까 예. 정태근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실을 봐서 이제 공무원이 된 다음에 관료. 관료로 시작을 하고 관료로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또 87년 호원 뭐 그 대투쟁 때 또 열심히 길거리에 나와서 공무원인데 열심히 반정부 투쟁을 했던 사람. 그 중에 치킨 국까지 챙겨오는 거서.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이래저래하게 있다가 저기 낙선도 좀 하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해창이 와서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고 이해창 조금 그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MB면이 됐죠. MB가 이제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 서울시 부시장을 하면서 있었죠. 근데 저 사람은 나름 그때 당시에 저 사람도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출발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 항상 그 왕권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왕을 추대한 사람들 중에서 개혁파도 있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파도 있고 대충 그렇잖아. 그냥 저 사람은 거의 이명박의 남자라는 식의 어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그 초점을 받고 있을 때인데 이상득이랑 조금 대결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냥 대세 따라가면 돼. 이상득한테 고개 숙여갖고 가면 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적어도 MB 정부 때는 그렇죠. 보장받지. 하고 장관까지도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초기부터 바로 거기서 박았거든. 그래갖고 MB 정부 만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서 가장 소외가 된 사람이야. 그렇죠. 정두원은.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리고 나서 그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정치 보복을 당하지. 도청당했다고 막 아니 도청이 아니라 미행당했다고 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지간하면 좀 다 드시고. 네. 이게 사실은 그래. 유승민도 그렇고 이 권력자한테 그 안에서 대가리 박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야. 은평을 네. 지나갔는데. 지나간 거죠. 예. 근데 그 권력자한테 그 대가리 박는다가 아니고 그냥 뭐 직언을 한다. 아니면 뭐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거기다 대고 정면으로 받아갖고 거기서 쫓겨난다? 그쪽에도 받아. 그러면은 왜냐면 뒷조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소신을 얘기한다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그 한마디 했다가 태도 한번 보였다가 완전히 튕겨 나가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유승민이나 이런 점에서 대단하다고 보는 게 거기서 청와대 얼라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완전히 확 각을 지면서 딱 이렇게 하잖아. 100% 유승민 털었을 거야. 100% 털었죠. 100% 털었어. 털었는데 번지가 안 났다는 거죠. 나온 게 없는 거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정치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 하면은 그런 거를 정치인의 꽤 큰 강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장점으로 보시는 거. 정도는 그게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대희 나왔다. 안대희. 마포갑입니다.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 국민의당 홍성문 후보, 복지국가당 이상희 후보, 무소속의 강승규 후보입니다. 1번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 안대희 후보. 예. 그 아마 책방에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탈모 증세가 보이는 분이시죠. 제 전 남자친구가 대흥에서 술집 하는데 그렇게 오신대요. 열심히 안대희가? 인사 온다고 해. 농내는 안 오는데요? 응? 농내 후보는 안 오는데요? 안대희 보면 3번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신기한 거야. 아니 안대희가 내 눈앞에서 급질거리네.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술 먹으러 온다는 거야? 아니면은 선거 선거 온다는 거야? 지역구니까. 근데 그럼 저 밑에 있는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고 컷오프 돼서 새누리당의 안대희 아니. 후보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저 노웅래 후보가 현역이고 저 MBC PD 출신인데 노웅래 후보의 아버지가 예. 이제 노승환. 예. 예,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승환 씨가 이제 DJ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마포가 또 이제 그 전통적으로 야권 강세 그렇죠. 지역이어서 노승환 씨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다선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탄탄하게 해놓죠. 정도 했죠. 그렇는데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게 뭐냐? 하나는 노승환 씨가 이제 나이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러날 때가 됐어. 워낙 다선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포구청장으로 그때가 이제 또 그 DJ하고 이제 그 딜 쳐갖고 지자체 전격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대 민선 마포군청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평가가 두 개로 갈리는 게 노욕이다. 음. 아니 그냥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해먹었으면 그만두고 집에서 쉬지. 초대 민선 국회 저 마포구청장까지 나가는 데서 해먹느냐 이런 얘기가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은 아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방이다. 응? 내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다. 국회의원까지 됐는데도 오히려 계급을 강등시켜가지고 그건 신문의 미담 사례로 소개가 된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가 있는데 근데 바로 지역구를 이어받지는 않았어요. 한 기수 쉬고 급한 마음에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 그래? 아니 충분한 정보 얻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그 밑에 무소속으로 나온 분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18대구나. 죄송합니다. 자 다음 저 그러니까 지역구. 농내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가업을 개선한 그 노웅래 의원의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 지역에서의 별명 노다지? 그 노승환 의원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하고 꽤 친해가지고 우리 저희 아버님이 맨날 언급할 때 이제 부르던 별명이 있죠. 노송화지. 노송화지? 예. 왜? 노승환. 노송화지. 귀엽다 어른들도. 그거는 이제 저 친구 간의 그렇죠. 별명. 친한 사람들 사이에 죄송하지. 그러니까 그 별명 부르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또 끝까지 썩게야. 왜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이 근거로 이 썩개가 유전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내 건가? 몰라 내 건 일단 이거야. 맞네 내 거는. 넘어갑시다. 이 자. 무소속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교수다 그때. 그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말 있죠. 이 사람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거기서 퍼진 말이에요. 어. 네. 네이밍을 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언급해줄 의미가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건강보험 거기 저기 뭐야 거시기? 하고 있 건강보험연구원의 원장. 예. 네, 복지국가당 대표고요. 자, 다음 마포 을로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 국민의당 김철 후보, 정의당 배준호 후보, 노동당의 하윤정 후보, 무소속의 정명수 후보까지 마포구 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저 6번 무소속 정명수 후보는 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정청래랑 경선을 붙여달라. 근데 정청래가 컷오프 되고 자기가 될 줄 알았더니 전략공천으로 손혜영 후보위원장이 꽂히니까 그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죠. 자 여기서 마포를 얘기할 때는 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논평 한 마디씩. 김종인 대표의 그 조중동 프레임의 내면화 혹은 백기투항이다. 리버럴님 좀 다르게 볼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어떤 점에서 잘했다고 보십니까? 정청래야말로 그동안 이제 야권에서 야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그 진영론의 문제, 뭐 그 어떤 진영주의 어떤 그 고정적인 어떤 87년 프레임의 어떤 지나친 정파성 뭐 이런 거. 그거를 아주 대표하는 인물.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왜 80년대에 그런 정의를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이게 지금의 외치는 게 왜 뭐가 잘못됐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 아마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장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 시절에 어떤 그거를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시대착오적이라는 거라는 것도 약간 프레임일 수 있는 게 트렌디하기 위해서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가치, 우선 가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찬반이 되게 거셌던 게 그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리버럴님이 집토끼 지지하는 당 창당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집토끼론과 아니면 바깥토끼론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집토끼 나간다 이러고 아니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조금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라고도 보는데 지역구를 엄청 잘 챙겼어요, 저분이. 지역구를 정말 이름 하나하나 알고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그분을 좀 따라다니는 지역구에도 정말 열심히 챙겼다는 거는 제가 인근 주민으로서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그 평가가 있어요. 맞다, 그쪽 알잖아. 네, 지역구 되게 관리 잘했고 제가 이제 그 더민주 당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정청래 DB 데이터베이스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동작구에 사는데 아직도 저에게
권창호 핵심 당원님 이러면서 문자가 왔던 그런. 당원 출신은 이제 당원이 아닐 때 출신이라고 하는 걸걸? 당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당적이 저기 없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맞다. 아, 나 까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진 거죠. 거기에 들어 입사하기 위해서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입사하기 네네. 위해서 당적을 그래서. 정했다. 팩스로 탈단계를 내고 어. 그렇게 된 거지. 취직을 한 거죠. 네. 집토끼 산토끼 얘기 나오니까 산토끼 반대말 죽은 토끼? 죽은 토끼. 염토끼, 염산, 아 뭐지? 이온 알칼리. 그래 알칼리 염기성 그래 넘어갑시다. 맞췄지. 글을 쓰고 그게 맞췄다. 맞추는 게 아니고 네가 음. MC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맞춰주는 거니 아니면 그냥 성격이 그런 거니? 멀티야. 여기서 내 안엔 또 다른 내가 막 여기 있어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해도 우리는 대꾸도 안 하고 있잖아. 이거. 약간 이게 딱 그런 거지. 다루 툭 하면 거의 다루 그러면 쉬운 나는 이렇게 썩게 나올 타이밍 됐다면 나는 그냥 버티는 거야. 스타일. 나는 기본적으로 착해. 반전에 힘을 주고. 저기 우리 제작진에서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저기 키 밑에 이런 거 있죠. 멀미약 이런 거 좀 준비해 주시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양천갑입니다.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 무소속의 염동욱 후보입니다. 저희 그 아까 누구 나왔었죠? 유성룡 후보. 이제 황희 유성룡 후보하고 황희 후보하고 같은 지역구에 붙으면 난영난제겠군요. 뭐 이미 예상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다지 고통스럽지가 않네. 지금은. 그렇군요. 저기 황희 후보도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책 특보. 특보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저 캠프 시절 안 특보군요.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행정관 예, 시장 시절에 보좌관했다면 그건 실무를 본 거고. 근데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 특보니까 이건 캠프에 있던 거니까 캠프는 명함. 예, 명함이죠. 그러니까 저기, 여기가 원희룡 지역구였기 때문에 예. 저 후보가 이제 원희룡 보좌관 출신이 이제 물려받은 들어와서 거고. 물려받아서 이렇게 한 거죠. 저게 양천구도 굉장히 예. 지역색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목동도 이목동, 저목동이 있고. 원래는 양천구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신월동이랑 같이 겹쳐져 있으면은 좀 민주당 쪽이 강하고 이제 순수한 목동 쪽으로 가면은 쪽으로 아파트 좀- 단지는 네. 좀 그게 제가 말씀드린 평균 집의 넓이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넘어갑시다. 자, 다음 지역구입니다. 양천을입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있어 보인다. 김용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국민의당 김현배 후보입니다. 현직이 김용태 의원이 현직이죠. 18, 19 연임을 한 거니까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용선 후보가 되게 석패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졌단 말이죠. 그렇죠. 한 그때 이기고 있다 막판 하루 전날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용태하고 저 이용선 후보는 김용태 의원과 이용선 후보는 지금 리턴 매치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 매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세 번째 매치 때 지금 이용선 후보가 두 번 더 졌단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있어서 첫 번째 차이가 이만큼 났는데 두 번째 확 줄면은 쫓기는 쪽에서는 좀 불안해지죠. 바뀌는 거 아니냐. 18대 때는 그냥 뭐 김영태는 무난하게 됐을 거고 19대 그렇겠죠. 때는 거의 역전된 거고. 거의 따라간 거죠 이제. 네. 이번엔 그러니까 좀 지금 재미있는 게임이 이제 되겠네요.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용태가 좀 앞서고 있다고. 뭐 물론 그렇죠. 맞죠. 현직 네.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시 못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19대 지나고 20대까지 온 그 4년간의 시간 동안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게 크게 작용한다고 네. 봐야죠. 제가 좀 많은 분이 이용선 후보님 캠프에 있는데 어, 이웃인데 그렇게 좋아서 생업을 이렇게 하고 잠시 돕고 있다고. 이웃인데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그게 진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여유 있는 분 아니면은 정치판에 생업을 접고 들어가지 아니 마십시오. 왜냐면 영화 하는 사람이라서 생업이라고 접을 생업도 글 쓰고 그냥 할 게 없거든. 평소에 별로 할 게 없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영화 그 힘도 배우고. 노사모 거치고 열린우당 거치고 개혁정당 거치고 그러면서 그 역사의 격동기를 건너오면서 열정을 못 이겨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분들이 그 가산 탕진하고 폐가망신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 분이 그러네. 질 거면 확 져야지. 아깝게 지니까 출마하는 그렇죠. 매번 이호균 1표 차이로 난 지면 말씀이에요. 네. 가혹해. 그게 그 도박 중독하고도 비슷해요. 도박에서 진짜 막판에 근데 선거 중독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심각하죠. 예, 선거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지역구입니다. 강서갑. 새누리당 구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김영근 의원.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의원이 아니죠. 예,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 국민의당 김영근 후보, 민주당 신기남 후보, 무소속의 백철 후보입니다. 저분들은 단 몇 초만이라도 좀 즐거우셨겠네요. 아. 의원 호칭으로 불리기를 바라면서 사력을 다하시는 분들이라서. 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죠. 신기남 후보 같은 경우에 중진 아닙니까? 중진인데 이제 그 아들 그 저 로스쿨 그 저 청탁 이 스캔들로 인해서 컷오프가 됐는데 본인은 이게 해명이 된 거다. 억울하다, 해명된 거다. 해명된 거다 하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이건 하는지.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신기남 후보는 아니 신기남 현재 의원이죠. 의원이 아닌가? 의원이죠. 의원이죠. 네, 의원이죠. 의원이죠. 현직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천신정 해가지고 거의 대선 주자급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헌병 오장 사건 부친의 그 조부가 친일 논란. 그 친일파 친일 그 헌병 오장 정도면은 심각한 문제죠 이건. 근데 그게 밝혀지면서 급격하게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그 천신정에서 빠져나와. 물론 뭐 저 천신정에서 신을 빼고 천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세력이 위축됐죠. 우리나라에서 그 진짜 위험한 게 친일파의 후손, 그리고 여자 문제, 그리고 뇌물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친일파의 후손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친일파 후손은. 그리고 다들 승승장하고 너무하고 그 있잖아. 대통령이 되는 네, 경우는 흥분하지 마.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고 친일파입니다. 저는 이 친일파 문제와 관련돼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친일파가 지금의 시대 정신이 맞냐? 진작에 한번 고찰해 보자. 친일파 문제 얘기하고 그걸로 디스하려고 하는 거는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일제가 패망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모아놨던 재산에 대한 이익을 본 후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건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예요. 사회적 감정이에요. 사회적 감정이 아니라 일부 극렬 야권들의 문제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은 뭐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같은 프레임대로라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 졸속 협상 타결 문제도 극렬한 사람들의 일부 졸속이 반론인가요? 아니다 잘했다라는 스탠스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그 얘기들 할 수 있다라면 흥미롭네요. 그 문제의 뿌리를 다 들어보신다면은 네.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뭐, 예,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참 니들은 몰라주의잖아 완전히 그지? 신기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귀엽게 말했네. 지난번에 그 해명을 들어보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거 신당 의원이 해명을 들어보면 다 억울하지. 그게 아니고 해명을 들어본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아까 봤잖아요. 그 경찰 상해라든지 또 전과 두 건 있었는데 그치. 억울합니다. 아, 억울하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예.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로스쿨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뭐 성적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때 교수가 와갖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는 근데 저 사람의 해명을 그렇게 100% 믿어요? 교수의 해명이라니까. 교수 해명이든 누구든. 그럼 옆에 없었잖아요. 옆에 없는 게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판단하는 듣고 거죠. 판단한다고. 그럼. 예, 저도 봤는데 그거. 자, 그래서 내용 어떻게 됐다고? 팩트가 내용을 뭐예요? 들어야지. 네, 팩트가 뭐예요? 팩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예고했던 데가 다 50점이야. 50점. 근데 여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60점을 갑자기 올렸어. 그것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올린 거야. 그러면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는 다 50점이고 원래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50점이었다 여기가. 그런데 갑자기 60점을 올려갖고 과락을 시켰어. 그럼 그 교수가 야 이러지 말아라.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런 기준을 했느냐. 왜냐면 로스쿨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커트라인 확 높인 거야. 과락을 빼고.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당하다. 차라리 미리 다 공지하고 다 공통적인 기준으로 했으면 모를까 하고도 그 교수가 전부 다 그 학부모들을 다 불러왔단 말이야.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걸 학교에다 항의를 해라.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안 먹힌다. 그래갖고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서 불러서 간 거야. 자기가 우리 아들 떨어졌네 하고 막 항의하러 간 게 아니고 그 교수가 불러서 간 거라고. 근데 그거는 되게 일차원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저 사람 나쁘다고 저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뭐 중학교 때 우리 김모모라는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약간 사기 충전을 위해서 모의고사 점수를 몇 % 반영하기로 한단 말이죠. 그럼 봐요. 근데 몇 % 늘지 아직 시험은 다가와.
내가 예뻐하는 애가 있어. 얘는 1등이 아닐 수도 있고 집에서 돈을 매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 내가 예뻐하는 애한테 너 모의고사 어떻게 봤니라고 파악한단 말이죠. 그러고선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원이라는 건 공직이니까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금 경솔했을 수 있는 구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지 절대 정말 억울해 100%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속단이다. 그냥 이런 아니죠. 정도 말씀드리는 저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왜냐 의원이 얘를 의원 혼자만 갔어. 그럼 문제가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원이 가갖고 교수한테 뭐 한다고 해서 먹히고 이런 사회 교수가 아닙니다. 불렀겠죠. 항의할 수 있는 불렀고 몇 부모들을 아니, 불렀겠죠. 아니 그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부른 거야. 네. 그래 갔어. 불러서 갔어. 가갖고 얘기 듣고 혼자 간 것도 아니야. 어. 다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유인태 케이스처럼 신기남도 그냥 그 하늘이 내린 나의 그 소명 의식은 여기까지구나. 아니면 이번 회는 아니구나 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당사자 본인한테는 얼마나 잔인한 소리겠어. 그건 그렇지. 예. 우리 엄마랑 동갑인데. 이 논란은 여기서만 두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신기남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거리는 분명 있다. 그렇지. 이런 예, 얘기하고 그런 거 인정합니다. 진짜. 그 옆에 위에서 보면은 나는 그러나 여기서는 또 아까운 후보가 금태섭이죠.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책도 한번 금태섭 얘기를 안 읽었는데, 했구나. 책도 읽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무슨 당에 나와서 출마를 했더라도 나는 금태섭 같은 경우 후보는 난 지지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네. 굉장히 저 사람은 이제 뭐랄까 저는 지지 않아요. 사고도 열려 있고. 저는 지지 않아요.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싫습니다. 왜요? 제가 금시성 가진 사람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네, 아까 오늘- 표정 바로 딱 얘기하려고 할 때 이미 난 준비를 했어. 일단 오늘 반전에 근데 고생이 이게 많아. 웃긴 거야? 난 모르겠어. 누가 있어요? 누구 다 아는 나만 빼는 아니, 뭐 저거 아는 썩- 사람 아니, 한 지금 거야. 썩게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게 딱 나왔기 때문에 야, 올라가시죠. 아 진짜예요. 나 금시성 가진 사람 무지하게 그 사람 신분이 뭔지를 말하면 애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신분은 말을 못 하겠는데 금복주. 우리 저희 저 야다. 집에 계신 분은 이 얘기 들으면 알 거야. 형수님은? 예, 뭐 네.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두고 강서구 을로 갑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성 진성준 예. 후보, 국민의당 김용성 후보, 무소속의 김인자 후보입니다. 여기는 저거 이름 모를 출판사 대표야. 이름 모를. 출판사 이름 모르. 진성준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그리고 또 저 당직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진이 여자같이 나왔다. 진성준 그러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네. 비례로 됐었나요? 아니 당직 그렇죠. 당직자 그렇죠. 배려 비례. 그걸로. 네, 맞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박원순 또 또 대변인. 저게 두 케이스 다 후보 대변인이라서 음. 그러니까 뭐 어떤 그때 더 중요하잖아, 근데. 감원 이설을 그리고 좀 해야 저 될거 아니에요? 김성태는 거물이에요. 내가 몰라서. 김성태는 거물이죠. 그 예산결산특위 김성태 후보가 거머리라고요? 어떻게 좀 쉬어야 돼요? 우리 키미테를 좀 주시고 이렇게 멀미약 이런 거. 빈도가 약간 올라갔네요. 제가 예산결산특위 조금 제어하겠습니다. 간사잖아요. 예. 뭐 그냥 그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 간사라고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 저 국회 내 소위원회 간사하면 굉장한 직책입니다. 그 거물이에요. 왜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서울시당 위원장. 왜 가만히 있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파워가 없다는 소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용수 씨가 그렇게 반론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파워 국회의원 실제 파워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예전에 권력과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할 때 굉장히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같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박정희 때의 그 대통령 권력과 지금의 권력과 수준이 굉장히 그 강도의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처럼 국회의원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국회의원도 한 20년 전 국회의원하고 지금 국회의원 수준 엄청나게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같이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예를 거 들어서 아닌가요? 뭐 저 그 국회의원이 관공서 공무원들한테는 끝발이 좀 좋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의사라든가 무슨 관공서 가도 그 규정집 위배되는 부탁은 대놓고 못해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려요 이러.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청탁이라는 것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국회의원입니다 하면은 상대방에 대하는 게 바오는 관공서는 국회의원이 있겠으나 좋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불러내면 만나죠.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그 파워는 살았어요. 뭐 섭외라든가 이런 거 끝이지. 그냥 내가 가서 나 저 무슨 당 누군데 좀 봅시다. 그러면 그냥 만사 제치고 만나준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간에 어떤 좋은 철학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갑질 좀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 갑질 못합니다. 생각보다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데.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불쌍한 게 국회의원이야. 아이고. 만인한테 의리야. 그렇지. 연예인 같은 거예요. 4년에 예를 한 들어서- 번씩만 의리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부 앞에서는 갑이지. 근데 행정부는 국민들한테 갑이야. 뭐 이러저러한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게 물고 물잖아. 대신에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이니까 또 소문나고 뭔가 잘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4년 계약직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 눈치 4년 동안 내내 보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임수경 의원 같은 봤어요. 경우에 술집가서 술 먹다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실수라는 게 굉장히 지역- 하면 안 되는데 많이들 한다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휴일에 그 행사 때문에 지역을 돌잖아요.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수행비서가 그 무단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불법 정차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면 넘바나 지역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기네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거 알거든. 신경 쓰셔야 그래서 돼요. 사진 찍거나 뭐 한마디 하면 크게 이게 타격이 되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저것도 살기 좋은 한몫했어요. 세상이네요. SNS와 짤방이 한몫했어요. 국회의원 뭐 하다가 뭐 싸우다가 소리 지르다가 한 번 찍히면 그냥 언론이 개떼같이 덤비거든요. 진짜 국회의원들은 어디 음식점 어디 뭐 한 데 가갖고 뭐 하나라도 조금 잘못 겸손하고 사람들만 봤다면 무조건 이게 습관됐어 이게. 허리 근육이 그냥 자동으로 그게 습관돼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진짜 안 그런 보통 사람들 사람들만 많이 봤나 봐요. 그거는 다 예. 사람들이 그냥 욕하기 위해서 아까 선입견. 욕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왜 그대가 나한테 내가 욕하기 위해서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했다고 판단을 해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회가 내가 말고. 보고 느끼고 말을 하는 건데 왜 일반적으로 이게 내가 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만약 아까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에 되게 나는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뭐라 그래요? 저 기찻길에 이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 건널복. 그걸 이제 짤방을 올렸는데 하도 이러고 다니니까 아니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저거야 기획이야. 그러니까 연출 사진 아니 합성 아니 연출이야. 이랬는데 이거 그 건널목에 이거 이거 기찻길 차단기하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 차장기하고 그냥 아이고 선생님 이러는데 내가 빵 터졌거든. 근데 진짜 그럴 정도야. 아니 선거 때는 더 그런데 평소에도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말 안 퍼뜨릴 사람들 앞에서는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아닌 건 근데 아니에요. 그 제3자가 보는 퍼블릭한 공간에서 제가 근데 약간 눈이 제 집안 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든 뭐 연예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조금 많이 그런 거에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걸 엄청 싫어요. 소개팅에서 나온 남자도 요만큼이라도 거들먹거리는 거 같으면 되게 싫어하는 두드레기가 있어서 더 심하게 어디 느낄 갔을 수도 때 있죠.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뭐 거기 분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막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제가 쓰는 편이라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안 보이는 술집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청담동의 연예인들은 모이고 개인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게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선수가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엄청나게 몸에 배버리죠. 배지. 그러니까 난 그게 참 신기한 게 그 뭐 광주 개새끼들아 이정현. 아니 저뭐 저 박지원? 예. 저 허벌나게 치용하고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민주당을 저는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 프로페셔널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인데 그런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한 게 SNS에 돌려져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든 일이죠. 굉장히 긴장하고 살더라고요. 공직이니까. 네. 자, 다음으로 다음 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강서병이요. 새누리당 유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후보,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저 한정의 정의당 김종민 후보까지입니다. 결국 저 단일화 실패했나요? 김성호가 예. 김성호 후보가 처음으로 단일화하자고 얘기했던 거죠. 당 지시를 어기고 예. 그 독단으로 하겠다라고까지 거기까지만 내가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김성호 후보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사람이고 그게 꽤 괜찮은 분은 맞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저분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것 자체가 좀 약간 신기했어요.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 뭐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빠요.
이런 편파적인 한 저쪽도 편파적이죠. 다 편파적이야 에브리바디. 근데 김성호 후보는 뭐랄까 약간 그 지식인 스타일. 책 많이 보고 점잖고. 예, 그런 아, 스타일. 성호란 이름들이 조금 아니었어요? 야, 네가 그 엉뚱하게 그렇게 아니 나오는 거니? 우연히 진짜 딱 그러네. 여러분 그 썩개에는 전염력이 좀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전염 살금살금 퍼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 말고는 뭐 단일화는 실패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업데이트된 게. 아, 그러네요. 예. 하하.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경우 이런 것도 한번 48년생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네. 강서구청장을 역임했고 넘어가시죠. 네. 자 이제 구로구로 갑니다. 구로갑 새누리당 김승재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국민의당 김철근 후보, 정의당의 이호성 후보, 민주연합당 이근미 후보까지 후보한 지역구입니다. 구로갑 지역구라고 하면 크로캅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혀요. 갑자기 그냥 들어오니까 예상 못해. 이번 단전에 좀 우리가 이번에 단전에 죽었어 이번에. 우리가 좀 있었죠. 구로가. 네, 뭐 크로캅. 다른 지역구 많으니까 이인영, 뭐 예, 굳이 아니 말아야 이인영 후보는 저 그러니까 크로캅이 크로아티아 캅이라는 뜻이죠. 예. 오빠 여기 양념 묻었어요. 위에. 뭐요? 네. 이저 뭐야 국회 환노위 그 더민주 간사 예. 한놈이가 뭐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그 저 환노위 간사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유명한 김근태계 예. 김근태 개인 민평련의 좌장 뭐 이 정도 화이팅.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우상호 후보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게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저 대학 다닐 때 그 사람이 이제 대학 총학생회장 출마했고 그 선거를 지켜봤죠. 그때 똑같은 시점에 그 이인영이죠. 고대 총학생회장 출마했고 다 했던 사람이 이인영이고. 근데 나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상호가 2살인가 위죠 아마. 근데 이제 똑같은 84학번으로 재승자 3수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그 고대 연대 총학생회랑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커플인데 지금 각자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참 그게 뭐 개인적 인연이라며. 개인적 인연이 어디 있어요? 개인이 봤으니까 그치? 근거리 있을 때니까. 같이 서울 살았네 그때 나랑. 자 신촌 다음 사람 지역으로 내가. 이인영 갑니다. 같은 경우 보니까 확실히 전대협 출신들이 장점이 있네. 또 그때 세대라고 아, 또 그게 무슨- 아니고 대중연설은 잘해. 아주 손동작으로. 훈련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나도 가슴 들어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아쉬운 것은 정말 아쉬운 거 전대협 출신들에게 진짜 아쉬운 것은 대중연설만 잘해. 다른 걸 배울 틈이 없었어. 자, 그 다음 지역구 어딘가요? 자, 구로을입니다.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당 정찬택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경 후보.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뭐 의원이죠. 예, 의원인데 현재 의원.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그 모질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리버럴님한테 여쭤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박영선 의원을 막 질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예. 예. 개인적으로 이런 추억이 있어요.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의 비대위원. 비대 대표 예, 그때 예, 그 원내대표. 원내대표였구나 그때. 그러면서 저걸 했죠. 세월호 협상. 협상을 특별법 협상을 저 새누리하고 저기랑 했죠. 카운터파트였죠. 예, 예. 그래갖고 결론을 냈죠. 그리고 유족들이 결사 반대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네. 그리고 아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징징거렸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영과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경론을 벌였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박영선이 협상한 내용을 보고 하는 소리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박영선은 그 이쪽에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편을 들었다. 저는 낙곰수 팬이었지만 참 그게 싫었던 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박영선이 형 뭐라고 말했다 해야지 징징거렸다 이렇게 지가 싫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서 내가 야, 내가 같은 이 수준에 형이 떨어지는 것 그렇게 같으니까. 천박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깔깔 웃으면서 무슨 웃었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올리면서 내가 흥분을 했구만. 아니 아까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게 되게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나빠. 남을 편파적으로 그렇죠? 하는 태진님? 저기 손앵커 말이 편파적이에요.
저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었는데 그러니까 나 그때 어이가 없는 게 또 얼척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은 아, 이번 어입니까 얼척입니까? 이죠. 그 뭐야 이 협상안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이 협상안이 좋냐 안 좋냐 이제 원내 그거를 하고서 정의당도 그렇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무도 판단을 못했어. 음. 유가족들도 판단을 못했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협상안에 대해서 협상안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이제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해서 아마 기소권과 수사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서로 간에 절충을 어느 정도 했던 아니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유가 한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론도 안 나고 그냥 추인하려고 막 거의 그럴 때였고 정의당도 그럴 때였어. 예. 그랬는데 유가족 거기서 갑자기 이제 강경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확 이끌고 나가고 우리가 요구한 안 그대로가 아니면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새정치연합도 다시 의원총회에서 저 합의안을 무너뜨리고 정의당도 다시 갑자기 결사반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의원들이 협상안에 대해서 갖고 자기들이 기준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주고받기 시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갑자기 저 분들이 뭐라 그러지? 찬성하나 안 찬성하나. 저분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판단할 때 아니라면 아닌 거고 찬성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볼 때 이 정도면은 얘들이 많이 양보했다 하면은 그 선에서 해야지. 모든 300명의 야권에 한 150명의 국회의원이 정의당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거기서 유가족 거기서 딱 나오니까 갑자기 반대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박영선 죽일년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 황당하냐고. 이게 민의 이게 만약 그 자리에 박영선이 아닌 다른 의원이 있었으면은 그 의원도 역시 똑같은 꼴을 당했을 것이다. 그 그런 물론이죠. 행동을 했으면 예. 그랬겠죠. 아니 행동이 아니고 그거는 그 유가족들은 계속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멍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표현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의원들이 네, 올라왔던 안을 세월호 얘기는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니, 내가 아까 왜 오셨냐면 이 형 그 평소 쿠세 평소 말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있었어. 맨날 형 어제 뭐 했어? 뭐 하긴 집에서 하고 있었지. 그냥 평소 그 말투인데. 아니, 저는 그냥 딱 그거예요. 아니 그 안 협상을 해온 결과는 이 형 말처럼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나? 그 요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소통. 그러면 유가족들한테 다 까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라든가 뭔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상당히 미비했다. 저도 잠깐 자유로운 행동을 하고 올게요. 아니 화장실 가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보이겠다. 그래? 화장실 가는 게 뭐 있어? 아니야. 95%가 화장실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야 나 전화하려고. 오 지금 막 지금 채팅창 난리야. 수근수근 화장실 간대. 화장실 간대. 아니 우리 손앤코는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 자 다음 보시죠. 예.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투표라는 게 제일 맞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깔끔하죠. 예를 들어서 박영선이 그 뭐야 뭐 하는 게 뭐 악녀 이미지 이런 거는 터무니없다는 얘기지. 근데 대중의 감정은 또 그렇게 쉽게 판단되잖아요. 이성만 갖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 이런 뭐 있고 이렇게 했으면 소 비슷하게 집단지성. 아니 전체적인 자, 판단은 다음 아니잖아.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이 논쟁이 좀 격화되네. 금천구. 여기도 아까 그 어디 지역이었죠? 나 또 예상한다. 나 또 예상한다. 그렇지. 나도. 자. 잠깐만. 자. 그래. 우리 같은 예상하고 단전에 힘주고. 이제 단전에 힘주고. 내가 이게 상대가 예상할 것 같은 썩개를 치겠어요? 칠 거야. 이 형은 치고 나와. 이상한 곤조가 섞여야 돼. 이상한 곤조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19대 때 의원가천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전두환하고 이름 똑같아. 한자까지. 이거 하려고 그랬지. 아니, 난 이훈 후보 얘기한다니까. 그 이훈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이 사람 괜찮다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길게 했어요 아주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의왕가천에 이제 송호창 의원이 날라와서 착륙하는 바람에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뒤로 사라졌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금천으로 하셨거든요. 저분한테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했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비서관 하면서 연설문 작성 전담이었어요. 근데 저 사진은 너무 동안 아닙니까? 실제로 젊어요. 아 그래? 지금 50세인데 쓰면 저- 만나보면 굉장히 동안이에요. 얼굴은 30대로 보여. 아니야 저런 오빠들 많아. 굉장히 날씬하고 그 군사롭고 근데 그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을 어떻게 배웠는가 가장 막내였다고 하는데 별그대 찍었던 장태우 PD랑 SBS 장태우 PD랑 되게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 예. 뭐 근데 개인적인. 이 금천구도 참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 텃밭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쵸. 이제 구청장은 또 새누리가 많이 해먹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는 좀 많이 틀려요. 자기 여기가- 조직 싸움이에요. 여기 잠깐 여기가 이모키가 3선 했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3선인데 떨어졌어요. 컷오프. 컷오프가 아니고 아니, 경선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졌어. 맞다 경선했지. 그래서 여기가 독산동 거기 넘어가는 거기 아니야. 예.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니까 이건 뭐 시간을 쓰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 이훈 후보가 청와대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연설문을 쓸 때 문제가 됐던 사건 하나. 대통령이 이제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베트남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사과를 해야 된다. 공식 사과를 공식 사과를 해야 표명하냐 된다는 마냐. 의견이 나온 거죠. 근데 외교부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외교부에서 반대한 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대의 핵심 논리는 베트남에서 원치 않는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승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경제 교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치. 뭐 굳이 그걸 다시 들춰내갖고 뭐 이런. 우리가 사과를 하게 되면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사과를 하게 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을 이겼는데 왜 네가 사과를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외교부에서 내건 조건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는 인증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사과문을 넣는 걸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트남 정부한테 이것은 전쟁의 승패 여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참전했을 때 민간인 피해에 대한 사과다. 라는 허락까지 받고서야 결국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에 공식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거, 진짜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수십 명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 더 사과했었고, 그 다음에 민간 교류 사업도 있었고, 지원 사업도 많이 해요. 그 사과를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게 일부 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역사에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사건들이 다 전쟁인데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 글쎄요.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전 모르겠어요. 웃자는 얘기를 있잖아. 남자들은 이웃나라 쳐들어가지만 여자들은 백화점에 쳐들어간다고도 하는데. 그 3번 아, 국민의당 정말 정두환 마음이 후보는 아픕니다. 예,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한자까지 똑같네요. 당신이 힘 뺐을 때 훅 들어오니. 나 했어. 저 3번 할 때는 힘주고 있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천 후보님들 봤고요. 영등포 갑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후보, 국민의당 강신복 후보, 정의당 정재민 후보. 자, 이렇게 저기 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현직 의원이죠. 예, 저 예, 상임위원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중진이시죠. 예, 말씀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기는 말해봐. 그러니까 저 김영주 상임위원장이시죠? 상임위원장 중진이고 상임위원장 그 한노위원장이시고. 그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 여성분이십니다. 네 맞아요. 키, 55년생이시네요. 키가 되게 크고. 아, 그래요? 진짜요? 예, 키가 좀 여성치고 큰 편. 저 또래 여성치고는 큰 편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180 막 이런 게 아니라 저 또래 여성치고는 큰 편이시고. 상임위원장이라면 어느 위원회? 한노위. 한노위. 네.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간사하고 이인영 간사하고 싸울 때 맨날 가운데서 속상해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맨날 네, 싸우고 네, 그 사실 그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더 협상 다 하거든요. 네. 위원장은 그냥 정리만 하는 거고 간사를 얕보지 말자. 그러니까. 예. 우리 막 이러는데 막 정리하는 거 힘드시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여기서. 간사는 마사오고 저는 위원장. 정심해. 자, 다음 보시죠. 다음 가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간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간사하시죠.
자, 영등포 을로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 민중연합당 성성봉 후보, 무소속의 진재범 후보입니다. 네. 성성봉 후보는 되게 성성봉하다. 저 그게 뭐야? 야, 저 형은 썩게라는 맥락이라도 있지. 너는 무슨 그런 의태어, 의성어게 글을 치고 근데 그래. 뭔지 알 것 같지 않아? 왠지 모르겠지만 성성봉한 것 같기도 하고. 영장류 그 원숭이류 중에서 성성이라는 게 있죠. 있긴 있죠. 근데 뭐 지금 그 영등포 저쪽에서 그 초반에 예, 아, 이거 저 안 가운데 하려고, 성자 얘기하려고 그랬지. 가운데 성한다 얘기하려고 그랬지. 소성이네, 소생. 섹스 영어로. 근데 이제 저거 여기는 신경민 그 예비 후보 시절부터 이제 누가요? 가상 대결 했을 때 이제 아, 신경민이 1번, 1번? 밀렸어요. 1, 2번? 네, 권영세가 아우, 앞서고 권영세 후보도 거물이잖아요. 거물이죠. 네, 그래서 18대 의원이 이렇게 이제 저 탈환하러 나왔는데 확 밀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초반에는 야 이렇게 밀리나 그러면서 국민의당 또 이 분열 효과 아니겠느냐. 근데 초반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합쳐도 권영세한테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물이 나타났다 네, 이거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블랙아웃 직전 그 공표 직전 이제 붙었어요. 박빙으로 돌아서 쫙 치고 올라갔죠. 예. 네, 거기 박빙인 지역구로 봤고요. 다음 지역구는요. 영등포 동작갑으로 가네요. 영등포 을 지나고 동작갑. 새누리당 이상희 후보. 이상휘. 예.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 국민의당 장환진 후보. 녹색당의 이유진 후보. 민중연합당 김주식 후보. 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보이지 않네요. 저 민중연합당 저기가 어디냐면 이상해. 저기가 어디냐면 젊어서 그런가 봐. 지금 제가 동작갑이죠. 예. 그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뭐 별 의미 없게 들리는데. 옛날에 정몽주 아니요 저 저기였어요? 전병헌 현역이 아니 전병헌이었는데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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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주는 선주에서 죽었어요. 아니 저기 그 나경원 지금 나경원인 동작을 거기는 동작을 이 아부쟁이 이 간과 쓸개를 다 내지 몰랐던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피디님 좋았어. 완전 물뚝빠야. 훅 들어가고 아주 이제 이거는 거기 그 저 정몽준이 그 했던 데는 현 나경원 의원 을이라고 다 동작을 얘기했어요. 좀 예, 갑 얘기해야지. 발음이 정확히 정몽준. 네 정몽준 정몽주는 네. 선주께서 죽었고 네, 알겠습니다. 정몽준은 저 현대 가문이고 네. 그 김의성 배우는 정몽주 역할을 했고 김의성 배우가 저랑 친한데 우리 네. 동네 살아요. 진짜? 되게 그래요. 김의성 배우가 저 정몽주 죽는 장면 촬영하는 날 트위터에 선주교 가는데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나의 롤 모델 같은 진짜? 선배입니다. 자 그 전병헌 예. 의원 현역이 이제 저거 됐죠. 컷오프? 컷오프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저 불미스러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자기 비서관이 지역에 있던 그 어디야 그 기초 동사무소 주민센터인가 구청인가 거기서 갑질을 했다.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디테일한 뭐 너무 기니까 빼고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슈는 좀 빼박이야. 뭔데? 자기 보좌관 직급 높은 보좌관을 자기 그 처남을 매부인가 뭐 그러니까 친척을 그 꽂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또 뇌물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자기 보좌관 일이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친인척이잖아. 보좌관이 처남이라며. 그러니까 친인척이잖아. 처남도 진짜 너무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남인지 매부인지 아무튼 그런 까라야.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갖고 컷오프가 됐죠. 자기는 억울하다 했다가 전병헌 의원이 컷오프 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까 그 국회의원들이 건방지냐 뭐 겸손하냐 이 얘기가 통하는 건데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처음 잡아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은 무척 긴장을 해야 되고 그 권력은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공권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야권 진보 운동 세력 중에 유명세도 권력입니다.
내가 뭐 하나 쓰면 사람들이 막 맞아. 따라온다. 또 내가 모금 활동하면 돈이 모인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일에 만약에 스스로가 연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자살하세요. 뭐야. 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냥 다 때릴까? 아 그냥 무시하자. 짜증이 확 나네 그냥. 정몽주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선주교.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게 늘 긴장을 해야 절대 된다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 사람인지라 맞아요. 못 견뎌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돈이 아닌 돈이 내 손에 얼마가 있다. 근데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 손이 안 가겠습니까 이게? 남들이 뭐 선의로 모아준 돈인데 뭐 나중에 금방 갚아놓으면 되지. 이거 못 갚아놓습니다. 이럴 때. 연예인들도 그래요. 막 사람들 있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식적일 수 있는데 그렇죠. 남들은 인식하고 여기서 씨발할 거 저기서도 씨발해가지고 싸가지 없다고 욕먹는 연예인은 솔직한 사람일 수 있고 오히려 깔끔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알수 없는 꼭 거예요. 그게 같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이 틀렸고 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지 조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못해서 대부분의 사고가 생기고 그렇죠. 런 사고는 진짜로 전혀 정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 말이 아까 양측 그거였어요. 똑같이 예. 벌어집니다. 정체모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우리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떠서 변했던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건방지게 굴었는데 안 뜨는 거야. 그렇게 내 인생 난 그렇게 잡아. 난 변하는 게 싫더라고. 이야, 그거 좋은 전략이네. 내가 뚫면 저한테 말할 텐데 저렇게 말하는데 왜 안 말하세요? 나 PD한테 이러고 그랬거든. 미리 건방지자. 그리고 여기 앉아 있었네. 근데 결국 못 떴네. 인생 기니까. 아 이제 뜨겠죠. DSN 뜨세요. 3세대 DSN. 이런 자. 얘기는 나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들려요. 그치 다른 세상 얘기야. 그쵸. 실물로 이렇게 예쁜 여자 본 적 없죠? 아니 그것보다는 아니 있어 없어 실물로 눈으로 화면 말고. 난 매일 집에서 보는데 심하라. 행복하다. 저 사람이 절에서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거야. 애도 둘째까지. 여태까지 살아 있는 거 보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저 그러니까 이제 전병헌 얘기는 끝났죠. 우리 모두 조심하고 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할 그 너무 믿지 말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전병헌이 그렇게 이제 컷오프 되고 그 저는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줄 알았어요. 전병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니까 그 장승배기 로타리에 이렇게 큰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전병헌이 양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독대를 해요. 경남 양산까지 쫓아가서 예, 그래서 문재인과 독대를 하고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백의 종군을 선언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고 평당원 하겠다. 평당원으로 그냥 이번에 포기하고 당의 결정을 승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백의 종군을 딱 선언하고 그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 그랬겠죠. 뭐 이거는 추측이지만 문재인이 동지 정권 교체까지 같이 갑시다. 이번에 좀 어?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후에 또 버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이 가서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병헌이 뭐 대표님만 믿습니다. 이랬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성대모사가 왜 그 모양이야? 모르겠어.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올 것인가 나도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궁금했는데 어느 날 되게 인상이 좋아요. 저는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데 진짜 무슨 그 포동포동한 아저씨가 저 사진하고 좀 달라요. 얼굴이 인상이 되게 좋은데 딱 붙어 있어요. 곰돌이 푸 예, 스타일. 예. 예. 그래서 눈도 되게 선하게 생겼고 인상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야 무슨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누구야? 그래서 살펴봤더니 국정원 출신이에요. 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고 국민윤리학과 출신인데 국정원을 갔대. 네. 굉장히 올바른 사람인가 보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현수막 밑에다가 인재 영입 케이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왜 표창원이라든지 그 문재인이 그 더민주에서 인재 영입 막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좀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인재 영입 케이스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양력을 봤더니 저거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 근무라고 써 있잖아요. 15대가 누구였지? 지금이 18대잖아. 김대중 때죠. 김대중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인재 영입 케이스 밑에 양력을 보다가 15대 대통령직 인수위 그래서 아니 그때 영입된 주제에 너무 나중에까지 써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번에 최근에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서 국정원 라인으로 요번에 인재 영입된 케이스가 맞습니다.
더민주로. 그럼 최근까지 저때 국정원에 있었던 분이에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무원들 그렇죠. 행정 공무원들이 네, 다 차출. 불러. 그러니까, 차출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오해했던 거야. 거고 저건 그거는 이제 인수위에 정부 근무를 기업이 했던 이제 거고 이제 하다 자기가 오해한 얘기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를. 그럼 해요. 지금 요즘 말 많은 그 국정원 일때 그 근데 국정원 여기 왜냐면 라인이야. 김병기가 저거 뭐야 좀 인사처장이면은 국정원 애들 그 직원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다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는 거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좀 쫄겠네. 그 더불어민주당 막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진짜. 그 어떤 뭐 정보 계통으로 그쪽 위원회 계통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인재 영입 발표 직전에 거의 즈음에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떴는데 그때 필리버스터가 그거였잖아요. 그 테러 방지법. 테러방지법, 그랬을 문제, 때 정보 문제. 이제 국정원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인사처장 출신으로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통과가 되면 그 국정원에서는 더 부담이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권 교체되면 100% 털린다. 그렇지. 함부로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다 뒤질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한폭탄을 지금 국정원에서 떠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다. 청와대가 무리한 작전을 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부 시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 저 그 경력을 들으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저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정부 정보위로 가죠. 정부에 들어갔다.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을 불렀다. 음. 내가 너 누군지 알거든. 막 이런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15대 때는 국정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표님 설명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잘 모르실 리는 없겠죠. 잘 아시겠죠. 저번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검찰 라인, 더민주에서 없는 야권에서 없는 거 검찰 라인, 관료나 경제 라인, 그리고 또 하나 또 까먹었다. 뭐 무슨 라인이죠? 군대. 군 라인. 이 국정원 라인도 굉장히 정보 라인. 척박하죠. 정보 라인 굉장히 척박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서 없는 게 아니고 네. 야당이라서 없는 거야. 야당이라서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여당 되는 순간 우르르 들어가. 야당이 하도 오래돼서 없었던 거지. 여당 되면 자연히 나와. 뭘또 오래돼? 2타임밖에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야당 노릇을 오케이. 오래 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척박해져, 그러니까 그쪽 실제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야당에도 군 출신도 있어야 되고 정보 이 출신도 녹색당 있어야 되고. 이유진 예, 후보 스톱.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팀에 그 하성주 후보가 그 녹색당 하성주. 대표. 예. 여기는 무조건 남자 여자 5대 5니까 여기도 그렇죠. 대표도 5대 5야. 아 그러니까 대표. 여기도 똑같이 공동 대표. 공동 대표죠. 나 우리 지나갈 때 그 김병기랑 이렇게 쭉 이상하게 쭉 붙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참 송은이 개그맨 송은이 씨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뭐 형은 정두환 얘기해도 되고 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외모 지적을 할 때 남녀 성별을 잘 맞춰야 돼. 남자 한 번 까면 여자 한 번 까고. 아니 그냥 송은이 개그맨 닮았다고 아니, 유진 후보가. 아무리 저 공적인 후보로 나와도 우리가 함부로 그 외모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누굴 닮았다는 얘기도 안 돼? 안 될 수도 내가 못생겼다 이쁘다 평가한 것도 아닌데? 나경원 나왔습니다. 나는 이쁜 것 같아 나는. 아 뭐 이쁘지. 아니, 전에 비해서 많이 이뻐졌죠. 나는 근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노력을 왜 가 한 번 더. 형은 나경원이 더 이뻐 조윤선이 더 이뻐? 이 개저씨들 나도 당연히 이렇게 나경원이 대답했어. 거기 휩쓸려 들어갔지. 난 휩쓸려 들어갔지. 조윤선. 조윤선 후보 진짜 몸매도 예쁘고 진짜. 그러니까 난 조윤선. 자 어떤 얘기 어려 어떤 얘기를 보여. 하겠습니다. 예. 나는 조윤선. 동작거울 1번 새누리당 나경원. 나는 2번 조윤선.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허정준 후보, 동작을 국민의당 장진영 후보, 민중연합당 이상현 후보입니다. 저기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잠깐 그죠? 쉬는 얘기인데 이건 전혀 딴 얘기예요. 영화 중에 SF 영화 중에 갤럭시 퀘스트라는 게 있어. 네. 혹시 아시는 옛날 분이 영화잖아요. 좀 된 건데 네. 그 트레키가 뭐냐면 스타트rek의 광팬들을 의미해요. 아, 그쵸. 스타워즈 팬들은 또 따르고 스타트rek을 좋아하는 애들이 따르고 트레키를 아니 스타트rek이 영화예요? 그것도?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였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난 스타트렉 나는 비밀보장 나도 비보 듣는데 비밀보장 듣는구나. 비밀보장이 차 뭐야? 이름은 스타렉스고 충훈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고 파트가 있는데 그들이 보통 치려고 대부분 하다가 이상해지 막 끝까지 은연이 얼마나 매력있는데. 자, 그 트레키를 위한 영화였는데 그 갤럭시 퀘스트라고 이제 스타트렉 패러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그 시고니 후보가 이제 여자 승무원으로 나오는데 이 시고니 후보에게 주어진 역할이 탐장이 자 앞으로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승무원이 그걸 봐서 컴퓨터한테 물어봐. 컴퓨터가 답을 해주면은 여자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달. 해. 근데 컴퓨터가 이미 말을 하기 때문에 선장이 다 들었어요. 나중에 막 선장이 막 화를 내. 아니 그 컴퓨터 말하면 내가 다 듣지. 당신이 또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일이 그거. 시고니 후보가 나한테 맡겨진 일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나 시그니 위번가요?
지금 계속 명단 읽으실 때마다 그 생각이 그리고 떠올라. 게다가 난 지금 뒤에 스케줄이 지금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 서울이 안 끝나고 있어. 그게 이제 지금. 코미디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 덕후들 얘기지. 예. 리버럴님 졸리신가요? 아니요, 저기 지금 여기서 썩개를 많이 얻어막아져갖고 지금 이제 약간 혼미한 상태. 예, 지금 이제 혼미해집니다. 이게 아까 그 기동민 후보 그 동작 나왔을 때, 예. 아 동작이란다. 아까 네, 그 그때 허동준 얘기 나왔었죠. 허동준 후보. 20년 그 허동준입니다. 네, 그 허동준이죠. 20년 지. 근데 저번에 황당하게 뺏겼던 걸 요번에 제자리 찾아갔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부침이 있을 경우에 지역 활동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지를 착실히 쌓기 힘들죠.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장인어른이 예. 그 백마부대 음. 출신인데 그 어버이연합 같은 그 군복이랑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이제 그 나경원 후보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뭐 어떻게 고발할 건이 있나 싶어서 아버님 뭐 얼마 받으세요? 그랬더니 난 일당이라도 받으면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의 친부를 친구는 뭐 장인어른. 장인. 그러니까 그 빙부를 네. 그런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근데 진짜 자발적으로 10원 한 장 안 받고 그분들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사실은 다른 걸 받죠. 잠재적인 이익을 받죠. 그야 뭐. 거기까지. 예. 자 다음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꼭 해야죠. 네. 나경원 딸 그 저 부정 입학일 그 문제 그거 그 저 뭐야 부정 입학을 언론에서 주류 언론에서 다 외면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관위에서 뉴스타파를 경고를 뉴스타파? 했죠. 저 반론을 실지 않았다. 반론을 거부했다고. 근데 어떻게 싫으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경원 후보한테는 어떤 그 의혹이 약간 있어요. 그걸 뉴스타파 보도를 했고, 그럼 보도를 했으면 그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나경원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사가 다른 신문에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안 나와서 문제가 된 거죠. 네. 근데 그건 문제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럼 뉴스타파의 보도는 확실했는가?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그치. 근데 우리가 언론인이 아닌데 언론 뉴스까지 다 따져보려면 진짜 정말 발로 탐사해야겠다. 우리는 그 일종의 변칙 미디어의 일종이죠. 근데 이후에는 또 성적을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다라는 기사를 뉴스타파에서 연타를 또 빵빵빵 냈어요. 나왔고, 그게 또 뉴스타파가 찾아낸 것뿐 아니라 거기 관련자였던 교수가 직접 예, 증언을 그러면서 했고. 고소를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게 묻는 나가고 거는 있어. 언론이 어느 선까지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선을 그어달라는 얘기인데 뭐 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긋죠. 근데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볼 개연성이 있으면 보도를 되는가? 네. 아니면 확증을 잡았을 때서야만이 보도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유명한 미드 뉴스룸 거기서 그 시즌 2에서 굉장히 길게 다뤄지죠. 그 어떤 그 국가 군의 그 어떤 살인가스 사용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 팀 전체가 망할 뻔도 하고 이 주제도 언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 그러니까 뉴스중 그 저 에피소드였죠. 에피소드. 예. 아, 결국 핑크됐다가- 당한 거잖아. 사기 당한 거죠. 사기 당한 거죠. 제보자한테 사기 말린 당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그래서 뉴스룸이 망할 뻔했지. 뉴스룸이 완전 거덜날 뻔했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보도를 해버린다면 그 개연성이라는 게 과연 남들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냐. 세상만사 근데 사실 거기엔 저도 얽힌 아픈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한번 털어놓죠. 근데 그거는 나는 뭐 나경원이 이뻐서 물론 이쁜 것도 있지만 저기 뭐야 그 성차별주의자. 그게 아니고 그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저기 뭐야 그 다운 증후군 그 이 사람을 알아요. 애가 아는데 사실 뭐 어떤 경우에는 다 컸지만 똥오줌도 못 가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어떤 그 교수의 어떤 선의의 배려, 그러니까 같은 장애 등급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이해하고 그걸 변호하고 변명한 사람은 그 학교 그 교수만이 아니고 그 장애인 배려 그 전형을 담당했던 그 다른 학교 그 교수들마저도 그렇죠. 자기가 경험했을 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했고 특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서는 아니 다른 장애 있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해줘야지 정상인과 비교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물론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세상만 사 그렇잖아.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줄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게 그건- 정당한 건 아니죠, 근데. 아니 근데 모든 걸 다 균등하게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렇지만 아니라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이쪽을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쟤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도 아우성 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뉴스타파가 그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느냐. 분명히 그 관련된 교수를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고 아니,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것도 아니, 중요한 근데 얘기예요. 이거 이런 건 팩트잖아요. 그거 그 특혜를 줬다고 의심되어지는 사람이 그 올림픽 그 감독 그거 되고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인 게 그것과 이것의 연관성을 입증할 방법이 있냐? 입증한 게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교수들은 그런 공모들 많이 해.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무조건적인 옹호와 이런 것들은 조금 리버럴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너무 나가는 걸 항상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치 이런 오빠 같은 반대가 거. 몸에 배는 거예요. 난 그건 인정. 특히 옆에 그래. 마사오 같은 친구 음모론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남은 근거도 없이 폄하해서 막 말하고 밴드 이런 사람이 있다 보면 저렇게 된다고. 우리가 그건 이해해야 돼요. 똑같아요. 질 떨어져. 다음. 간전에 힘을 주고 참아봐. 오빠 저 때문에 기분 상하셨어요? 아니에요. 버럴님? 썩게 많이 관련돼 갖고 예. 그 모든 공격은 뭐 관악갑으로 갈까요? 관악갑 새누리당 원영섭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후보,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 정의당의 이동영 후보, 민중연합당 연시영 후보. 진짜 민중연합당 후보들 이름이 특이하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몇번 트렌드가 연속으로 좀 있어요. 좀 저기 혹시 뭐 이렇게 뭐 개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80년대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의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 좀 근데 한자를 이상한 한자를 쓰니까. 여기는 뭐 지역 특성상 관악이기 때문에 예. 서울대가 아니면 명함을 못 냅니다. 그 외로운 경기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유력 주자 3명이 그리고 또 더민주의 유기용 의원과 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저기 동기입니다. 그러네요. 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몇 학번인지 까먹었는데 나이 동갑이잖아요. 저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을 보통 이제 58년 개띠라고 해서 문제화 취급을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는 요즘 분들은 모르시죠. 58년 개띠가 왜 문제화 취급을 받냐? 그때 최초로 고등학교가 평준화됐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그래서 그 윗사람들이 보기에 58년 개띠들은 내가 경기고 출신인데 내가 내 후배가 뺑뺑이 돌려 들어온 놈들이다. 동문회도 따로 한다던데 그래서 경기고는 요즘은 같이 해요. 요즘 다 섞였어. 야, 그게 언제 때 근데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서 섞였어요. 근데 어쨌든 유기용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은 둘이 친구인데 동기인데 네 번째 대결입니다. 네 번째 대결이고 2대 1로 유기홍 의원이 앞서 있습니다. 역대 전적 2대 1. 그러니까 요번에 2대 2가 되느냐, 3대 1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2대 1이고 새누리 원영석 의원이 이기느냐, 새로운 뭐 다꾸는 이 차이인데 아무튼 이제 유기홍 의원과 김성기 의원 동기 동창이고 네 번째니까 리턴 매치니까 참 징글징글하죠. 당 소속 정당만 빼고 나면은 57세 둘이 라이벌 관계에 있던 지역구에 30대 후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 30대 후반은 필시 플래카드에 세대 교체를 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는 굉장히 젊은 축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이 강자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여기 이 지역을 별로 맛있는 지역으로 보질 않는 거죠. 일단 이제 역대적으로 자 김성식 정의당 후보 후보 있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기용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같은 그거지만은 성향은 굉장히 좀 반대예요. 네, 다르죠. 예, 유기용 같은 경우 그 김성식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예. 저 국민의당 안철수와 결합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김성식은 어떤 스탠스냐면은 뭐 그냥 뭐 새누리 그 손학규 비슷한 어떤 스탠스라고 합리적 보수. 예, 보수라고 보기도 합리적 좀 그래요. 개혁 인사. 예. 근데 유기용은 그 정반대죠. 굉장히 운동권에서도 좀 책도 내고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좀 뭐랄까 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뭐 그런 스타일. 되게 싫어하죠. 제가 나도 굉장히 민족주의자 싫어하죠. 싫어. 나도 민족주의자 싫어. 저 여기 서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쭉 자신 있게 내려보세요. 많이 남았네. 강남 뭐저 강남. 네, 쭉 강남이 갈게요. 안 남아. 대충 넘기죠. 뭐. 예. 쭉쭉 갑시다. 예.
자. 관악갑까지 했어요. 관악을 갑니다. 관악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국민의당 이행자 후보, 민주당의 송광호 후보, 민중연합당 이상규 후보. 자, 관악을입니다. 아니 내가 관악구에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행자 후보한테 그렇게 문자가 와요. 그게 의원실에서 음으로 양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 보면은 네. 끼어들어갈 때 막 섞여요? 예. 저기 저 이성규 후보 다시 나오셨네요. 네? 예. 민중연합당 민주연합당. 예. 백완구. 그 가만히 보면은 민중연합당이 그 예전에 그 통진당 중에서 경기 동부가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 울산 쪽이나 이쪽은 통진당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소속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은 대부분 다 민중연합으로 나왔단 그러니까 말이야. 부울경연합 쪽에서는 네. 민중연합당에 합세를 안 하고 합세를 안 하고 인천연합 쪽은 정의당에 이미 합세해 있는 상태고 뭐 자기들 내부에서는 무슨 로직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인터뷰를 할 때는 발목도 만지면 안 되냐 발목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이석기 이석기 키즈 또 종북 낙인 두렵지 않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니 그럼 들었다는 얘기네. 아니 하더니 민중연합당 공식 그 플랜카드나 이런 거에서는 통진당의 후예라가 아니라 민노당의 후예라고. 민주노동당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비웃음 와 이게 밑에서 끌어오는 그냥 그거 있잖아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거 있잖아. 와 진짜 싫어하는구나. 반전에서 우러나오는 어, 비웃음. 어. 아, 지금 악플보다 무플이 더 나쁜 것처럼 지금 진짜 그 키베 뜰 때도 저런 태도가 제일 기분 나빠. 오, 진짜 막 싫어하는 피가 거꾸로 거예요. 솔직히 그냥 피가 거시지 완전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넘어갑시다. 네. 서초. 자, 이제 아. 서초로 왔네요. 서초 네. 갑. 새누리당 이해훈 후보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하겠어요. 저는 제가 나경원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조윤선 후보와 경선에서 붙어서 조윤선 후보가 저 친박이거든요. 아니 조윤선 왜 후보. 도대체 새누리당 여성 후보들의 외모로 자꾸 평가를 해? 아니 그냥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윤선 후보가 친박인데 그 예. 장관 출신이고 근데 경선에서 떨어졌죠. 근데 다른 지역으로 또 나오려고도 했으나 이미 서초의 딸이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의 딸이 되기에는 그거는 좀 늦었어. 이해훈은 저기 나오는 UCL의 경제통입니다. 야 그리고 딸도 얼마든지 입양이 가능합니다. 서초의 딸이었으나 이해원 사- 후보 가정 같은 사정상. 경우에는 저기 뭐야 친박이든 친이든 간에 저 사람도 약간 좀 개혁 성향이 있죠. 개혁성이 그래서 있고 그 제가 제일 주목하는 특징은 이해훈 후보에게는 전문성이 있다. 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합리성을 좀 띌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여기서 컷오프했으면 이해훈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나왔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컷오프하기에도 애매했을 거야. 그래갖고 특히 조윤선은 청와대에서 엄청 챙겼거든. 예, 챙기고 싶은데 그 해줘봤자 또 이 저 이해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면 또 표가 몰릴 거고. 근데 참 뭐 아까워 이런- 이쁜데. 아 진짜. 다른 데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국민의당 이한준 후보. 여기 세 분이 이렇게 나왔고 여성이 이렇게 갖고 국민의당 있는- 이현준 후보는 특이하게 작가시네요. 근데 41년생이신데 중문과와 종교학과를 졸업한 작가 법무사라네요. 나 첫사랑 이름 그런 거 막 공개가 됩니까? 아니 이랑 비슷하려다 말았네? 막 이런 거 자 있잖아. 다음 주 갑시다 빨리빨리. 자, 왜 나를 새누리당 옆에 있길래 이한주 씨? 서초를 서초을입니다. 새누리당 박성중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국민의당 조순형 후보, 무소속의 김수근 후보입니다. 그 조순영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서초동 쪽 지나가다가 프레카드 보고 한우- 기겁을 했다니까. 깜짝깜짝 놀랐어. 지금 뭐 현우님께서 그 뭐야 그 아까 이걸 물어보셨는데 민중연합당에도 PD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PD는 방송국에만 있어요. 근데 없지 거의 않나?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치. 10%는 아니고. PD는 여기 저 옆에 몇 분 계십니다. 진선미 의원님 팬인가 봐. 이용수님. 서두에 진선미 의원 그러니까 이 저 서초 예쁘고 더 이쪽은 예뻐진 것 같아요. 서초 이쪽은 그냥 새누리당이 강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거 드러냈네. 누가 떨어진 거야 현역이. 밑에 없죠 무소속. 다른 무소속 없죠. 그럼 다음부터 그런 여기 거 서초가 누구였지? 김종훈이었나? 아 맞다. 김종훈 맞지? 예, 예. 그 한미 FTA. FTA. 예. 그분은 너무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나 진짜 그 딱 전형적인 그
간신, 아니, 내시,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환관. 그냥 꼬장꼬장한 관료 스타일로 환관. 생겼어요.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 만약 소송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걸. 네, 있어요. 아니 황관같이 생긴 걸 황관같이 생겼다는데. 넷이라고 있는데. 그 내시나 황관이나. 그게 이제 계속 말을 붙여야 돼. 같이 생겼다 하면 의견이 되고 환관으로 끝나면 사실적시가 돼가지고 같이 생겼다.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이지. 허위 사실적시지.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적시야. 갑시다. 자, 국민의당 무소속까지 봤고요. 이제 엊그제 그 얘기 강남입니다. 나왔잖아요. 뭐 무슨 사건으로 법정 가는데 사실적시에 연명해서 나왔잖아. 아 그렇죠. 맞죠. 간통인가? 뭐지? 아저 맞지? 그 바람핀 거. 강남갑 새누리당 김종훈이 이종우. 나왔네. 이. 강남을로 일로 나왔나? 나왔네요. 지금 아니, 강남갑인데 아니, 여기. 김종훈 아, 다른 저 다른 밑에. 그러면 이종우 예.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 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인가요? 지역구 좀 보여주세요. 강남갑입니다. 강남 갑에 그 김성건 강남갑에 이 사람이 원래 출마했고 이번 19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저도 강남갑으로 출마했네. 어차피 저희도 그 강남 3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 현역이 이번 나와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네. 김성근 여기 의원이 현재 여기 지역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역구에서 됐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출마 한번 경력. 출마 경력 한번 볼까요? 여수에서 봐봐, 했구나. 전남. 여수에서 이번에 그냥 강남으로 바로 올렸네. 그러니까 거기가 사선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직 전남 여수의 지역구 의원을 불러 올려서 강남 험지 갑에, 출마 강남 갑에 험지 출마를 시켜버린 거야. 죽으라고. 낙선하라고. 낙선하라고. 자, 그 다음 강남 을로 갑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자. 후보, 이제 한번 대놓고 명예훼손을 해보시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 기호 5번의 김광종 후보까지. 자, 명예훼손 해보시죠. 입 다물어야지 나는. 내시처럼 내시 같이 생겼어요. 환관 같이 생겼어. 됐고. 나 되게 싫어. 이제 FTA 협상할 때 이제 담당했던 수석 대표였고요.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에 대해서 인터뷰까지 하고 기사를 못 낸 사람은 제가 속이 쓰리게 기사를 왜요? 저걸 기억을 하죠. 저 전현희 후보는 그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기록이야? 그러니까 의사 면허와 변호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쵸, 그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공부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야.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뭐 이런 케이스. 변태 같아. 예,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의 학부모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공부 아니니까. 롤 모델. 와 여자가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변호사와 의사를 동시에 했다. 나이도 그냥 젊으셔서 딱 일하기 좋을 것 같은. 아 근데 그래가지고 비례를 한번 투선을 하고 그 18대 때 비례를 하고 19대 때 강남에 출마하겠다고 계속 강남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18대 강남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정동영 의원이 날라서 꽂혀요. 그 정동영 의원과 경선을 합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아, 또. 그 사연을 인터뷰 다 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어쩌겠나 하고 이제 지켜봤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실망을 하게 되면 정치 지망 후보들이 보통 포기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끝까지 하네요. 이번 뒤에 공천까지 받았어요. 앞날이 기대됩니다. 예. 근데 되겠어요? 강남을 강남을 해서? 기대한다는데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레전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강남에서 그 당선되면 저 김종훈을 꺾고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된다. 근데 왜냐면 강남 엄마들 정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요. 특히 거기가 진짜 삼촌 그러니까 지구가 뭐야 어떻게 완전 보면은 그런데. 삼지에서 당선이 됐다면 정치적 무게가 달라지지. 그렇죠. 자, 다음 지역구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빨리 가죠. 강남병. 강남병. 이름 좀 이상하다 왠지. 강남병. 강남병이 걸렸죠. 강남병. 예, 그게 좋네요.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원근 후보,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양한별 후보,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 왕의 저건 영모를 꿈꾸는 자 아닌가? 왕의 골룡포를 입고 감히 사진을 찍다니. 당장 저자를 참수에 처하라. 재단법인 그럴 수밖에 고조선.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양시 중앙 종친회 회장이야. 어떻게? 아니 종친의 고조선 회장이라. 황조 묘사 이사회장이고. 재단. 고조선 고조선 황조묘사 재단 이사회. 그냥 조선 왕도 아니야. 고조선 황조야. 단군의 후에 직계인 거죠.
야, 저 정도 그냥 옷이 합성 같아. 속에 양복 어. 입으셔서 그런가? 입어 주셔야 넥타이 와이스 메고 입었어. 입어 주셔야 돼 저거. 저 이해됩니다 이제. 예, 뭐 아니, 용서됩니다. 예, 우리가 용서하고 말 게 아닙니다. 44년생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용서한다고. 어디가? 당연히 유서. 44년생이라고 하니까 저 44 사이즈 같네요. 나? 아니 저 아저씨. 감사합니다.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리액션이 그냥 습관인 거야. 누구 하나라도 민망해지는 게 싫은 거야. 막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막 얘기도 안 하고 막 넘어가. 송파갑 새누리당 박인숙 후보, 박인숙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수 후보, 국민의당 김창남 후보. 예. 자 이렇게 송파갑 후보 세 분이고요. 뭐 여긴 뭐 박인숙 현 의원이죠. 계속 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박성수 후보가 화낼래나? 아까 네, 그 저 서초을 제가 현역이 누구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예. 정옥임. 정옥. 정옥임인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고 오케이. 지금 박성수 후보는 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다는 이제 검찰 라인. 쪽 라인이고요. 지금 현역 의원인 박인숙 후보는 의사 출신이네요. 근데 송파는 그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 서초보다 더 강남과 더불어 송파 그, 한때는 그 강남 송파 서초 중에 그나마 서초가 좀 야권이 그나마 숨을 쉴 수 맞아요. 있지 강남과 송파는 완전 이거 뭐 새누리 아닌가요? 그 송파는 또 한때 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말이 많은데 뭐 그 강남 원어비가 제일 강하다. 송파가 네, 그런 얘기가 많았고 서초가 약간이나마 야성이 살아있는 건 강남 좌파가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 송파을이에요. 깜짝이야. 이름이 왜 저래 이름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명길 후보, 남자분입니다. 예. 국민의당 이래엽 후보, 이름 특이하네요. 무소속의 기호 5번 김영순 후보, 역시 무소속의 기호 6번 최현 후보입니다. 여기도 뭐 최현 후보는 그다음 저거 김을동 80년대생 아니야, 이름 김을동. 같다. 김을동이 있잖아. 김을동 다음이잖아요. 아니야. 뭐 김을동 다음. 저기가 지금 어디야? 누구 그걸로 갔는데 저게 지금 박영선 아니야? 새누리당이 지금 옥새 투쟁에서 네, 지금 무소속 누구 아니 무공천 지역 그렇죠. 무공천을 무공천 누구 지역. 때문에 했더라 저게 김영선인가? 아니 권 이재호가 아니라 이재호 유승민 여기 나와봤어야 될 거. 여기 나와야 되잖아. 여기 그럴 우리 거면. 중에서 누구야? 오른쪽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으로. 아니야. 새누리당 출신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왜 아무도 안 나왔지? 시간 내에 등록을 못했나? 아 역대로도 그런 경우가 진짜 있기도 순간에 해요. 타이머 딱 들고 1분 잠깐 늦었습니다. 저 사람이 채연인가 그럼? 최현? 아니에요. 세연 김현욱 있잖아. 사선 세연. 저 사람이구나. 누구요? 김영순. 김영순 누군가? 김현욱 보좌관이니까 아마 저 사람 해주고 저기 뭐야 자기는 빠지고 그거 빠지고 그거 같은데 이런 걸 왜 좀 조사를 해오시죠. 두 분 영 불성실하네. 맞아요. 지금 최명길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김한길은요? 예? 아니. 김한길은 야 이게 잘 벌었다. 어머 이 갑자기. 우리 심정이 이해되지. 이걸 나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 줄 수 없어. 이거 왜 갖고 왔어요 근데? 의도가 불순해. 아 지금 나갔다 오신 분이 아직도 하는 분이 그런 게 말이에요. 집에 가야 김영순이에요. 김영순. 김영순이죠? 김영순. 네, 김영순. 저 새누리당 그은 김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김무성 내가 맞아, 이거. 쪽은 김무성은 이제 당선되면 우리 새누리당으로 입당할 것이다. 김무성이 그랬고 그러니까 저- 원유철은 지랄하네 이랬고. 송파 구청장 출신이고 네. 공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러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다른 사람 하려고 그랬는데 옥새 투쟁을 해가지고 못하게 막은 거죠. 예. 김영순 후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에서 뜻밖의 뜻밖의 최명길 후보가 그게 이제 대구와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옥새 투쟁해가지고 무공천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어차피 뭐 무소속이라도 이렇게 뭐 뽑아주고 뭐 이렇게 좀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울이고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공천을 파행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명길 후보에게 표가 가고 있다. 최명길 저기 MBC MBC 뉴스 앵커. 앵커라는데 본 적 있어요? 네.
나는 밤에 못 뭐 봤지. 경호 뉴스라든지 심야 밤에 뉴스. 정오 뉴스를 해? 그러니까 경호 뉴스라든지 밤에 심야 뉴스 이제 심야와 경호가 꼭 섞였다 왜? 아이고 예,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사오님은 아마 동해 바다에 가서 일몰을 보고 그럴 뿐이에요. 서해 바다에선 일출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송파구도 인구수가 많아서 병까지 있어요. 송파 병새누리 김을동 후보님, 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님, 국민의당 차성환 후보님. 예. 자, 이렇게 세 분. 네. 뭐 남인순 후보는 복지 전문가죠. 그리고 원래 그 김을동은 그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TV 토론 불참. 왜 자, 대표적인 김을동 아이콘. 후보가 실제로 김좌진 장군과 인척 관계이다 아니다. 뭐 기다고 주장하니까 긴 줄 알고 있는. 나는 관심 없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남인순 후보는 그러면은 또 비례로 국회의원이에요? 저분은 여성운동가였죠. 예. 예. 원래 그때 한참 활동한 남윤인순이라고 그 맞다. 부모님의 성을 다 따는 걸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오시면서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돌아와서 남순으로 예. 복지 전문가라 여성 전문가지. 여성인권 그랬는데 지금 이제 범위를 넓힌 지역으로 거죠. 예. 지역으로 해서 지역으로 나가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지. 예. 왜 이렇게 발음이 부자연스러워? 아니 왜 떨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왜 뭐 무슨 감정? 페미니즘 해봐. 페미니즘. 아니 내가 아니 그 페미니즘 해봐. 그게 아니고 왜 못해? 내가 태어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은 구치소 때 외에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형이 5, 6, 7, 3일 그리고 오늘 모든 말하는 거 통틀어서 이렇게 페미니즘 네 단어를 제일 자신 없이 이렇게 떨면서 했어. 무슨 악몽처럼.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거부감이 있는지 오늘 알았어.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을동 후보 현 국회의원인데 삼둥이 할머니로 유명하지만 그건 뭐다. 예. 그거잖아. 그거라고 탤런트 출신이라고 본인이. 그럼 그걸 애들이 본인, 모르더라고. 본인도 유명한 탤런트 출신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정치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김을동이 탤런트 출신이라는 건 요즘 애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예, 예. 8년 전인데 그러니까 정치권에 투신한 게 8년 김을동 넘었는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된 역할만 그렇죠. 계속 맡았는데 한창 때 이제 못된 시어머니 뭐 이런 역할. 시어머니 시누이 건물주 뭐 이런 거. 남편이 살았는데 죽은 척하고 다니는 거 옛날에 찍을 그리고 때 뭐 나 저희 그거 그 월세 받으러 온 건물주 역할하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셨죠. 뭐 이런 거. 그런 인성으로도 잘하네. 차성환 후보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먹히는 거지. 오 역시 갑의 인상을 타고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은 을이야. 거기다 금운동의 동이야. 금은동이 동이야. 어떡해. 동력동이네 근데. 차성환 후보 예. 알아요? 몰라요. 저는 정치인을 막 알 리가 없죠. 왜 알겠어요? 서울시 의원이니까 지역 마당발 같은 스타일이네. 4대 5대인데. 저게 4대 5대 서울시 의원은 많이 시의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시의원이 회기가 4, 5대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90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 그 96년도부터 지방 얼마 지방선거했으니까. 그 시의원 제도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됐고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예. 자, 다음 지역구 보겠습니다. 저 마사 없을 때 빨리빨리 갑시다. 강동갑, 예. 새누리당 신동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예. 국민의당 신동만, 저 둘이 무소속의 형제 아니에요? 박승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그 계신 분 중에서 진선미가 제일 예쁘다고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예. 네, 맞아요. 그분께서 진선미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채팅으로. 제가- 우리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진선미 진선미가 의원은 제일 이쁘다고? 제가 저기 아니, 개소식을 할 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왜 비례하고선 딱 그때 강동이래. 근데 나는 세상에 그런 데를 처음 가본 거야. 개소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의 끝 감동. 근데 세상에 내가 모르고 이효경 택시 씨. 모금 탔다가 4만 원이 넘게 나온 거야 우리 집에서. 그랬던 나오죠. 기억이 예. 있고 좀 저는 열심히 해주시는 분 원래부터 민변 출신이라 좋아했어요. 좀 정말 소탈하고 술도 잘 마시고 막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약간 내공이 있죠. 저분 내공 있고
저 실력 있고 예 좀 잘 좀 표현해 보세요. 파이팅. 예. 근데 뭐 내공이라고 정치판에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근데 내용이 아니라 유선민 잘- 원래 인권운동가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특이한 게 그 결혼 제도에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그 동반자 관련법, 네. 아 그런 걸 냈죠. 예, 그런 걸 내서 좀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거도 사실혼으로 그렇죠. 사실은 차별받지 않은 근데 맞아요. 그 법의 용도 중에는 동성 결혼도 포함시킬 수 있는 뭐 그렇죠. 이런 개념이 들어 있기 그리고 때문에 저분이 뭐 누가 뭐 하고 도망가려고 오는 걸 공항까지 쫓아나가서 막 잡고 막 되게 몸으로 많이 뛰는 저 헬기를 보냈어서. 그때 막 공항에 가서 막뭐 바리케이트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했어 이렇게.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뻐? 아니요, 나 기억이 안 나고 좀 모르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뻐? 진선미 다 갖췄네. 그러니까 신동우, 신동만 후보님. 진짜만 빼놓고는 진짜 똑같네. 선미. 예, 예. 진이야 시인이에요. 뭐 성씨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자꾸 눈길 가는 게 새누리당 신동 후보하고 국민의당 신동만 후보가 뭔가 인적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공화당의 근데 신동우 후보도. 저 국민의당 신동만 후보는 네. 저 사진만 놓고 보면 안경 낀 이명박인데요? 이범학? 이명박. 아 안경 낀 이명박이잖아. 그러네. 어. 이명박도 안경 많이 껴요. 아 그래요? 음. 저 뿔테 안경 낀 이명박. 안경 낀 그리고 머리 내린 이명박. 그렇잖아. 예. 포르투갈. 우리 저기 박승진 무소속 후보는 김홍걸 씨인데? DJ 삼남 김홍걸 씨인데? 다들 할 얘기가 없으니까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다음은요 강동을입니다. 예. 새누리당 이재영 후보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후보도 국회의원입니다. 강동구 을의 국민의당 강연재 후보. 자, 요렇게 세 분이 후보했습니다. 여기 지역구 현역 의원은 자 심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렇죠. 심재권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이재영 새누리 그 비대가 그렇죠. 비례 도전을- 마치고 지역구에 온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참.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 벌써. 여기도 강동도 원래 그 이부영 씨가 한 4선, 3선 했던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부영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 별세하지 않았나요? 정기 은퇴했죠. 모든 별세는 아직 살아 계신가? 그 살아계신 분 함부로 보내지 맙시다 우리. 아니 별세 했나 왜 안 했다 그러면 잘 된 모를 거지. 때는 조금 그런 얘기는 왜? 가슴을 치는 근데 소리가 그분이- 조금 울렸어. 한 몇 언제야? 한 2년 전인가? 갑자기 이제 거기 와갖고 그냥 저기 정기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 어디 와갖고 국회 정론관에 와갖고 선언을. 이부영 씨 정도면 국회에 가서 할 만하죠. 현역이 아니더라도. 이부영 같은 경우 지금 그분은 지금 강동 갑이래요. 예. 이병우는 강동 갑. 아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강동이 어쨌든 감사해요 강동- 박 교수님. 자, 어쨌든 저기 강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망이야. 벌을 형한테 말렸어.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뭐 정세라든지 출신이나 그 지역의 판세가 아니라 우리 저 더민주 심재권 후보의 저 넥타이색이 어떤 그게 색깔이냐 그게 화제가 되고 있네요. 백화점 가서 사기 힘들고 지하맛 매장 같은 데 가야 살 수 있는 색이다. 지하도 매장이라. 에메랄드빛 아 요거 묶을 필요 없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여기 거는 거. 줄 그렇게 아니, 돼 잠깐 있고. 한번 좀 줌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색깔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런 색깔의 넥타이가 나도 몇 개 있는데 메고 다니면 인어공주에 나오는 빛깔. 아니 더불어민주당 중간에 들어간 컬러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지금 서울 후보님들 봤죠? 자, 근데 그 손앵커님은 오늘도 여기서 그만 나가셔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알아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역구별로 할 때 좀 맛있는 것도 얘기하고 뭐 이슈되는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후보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진짜 900명 정도 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가기에도 좀 벅차서 어느 구에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댓글들로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돈 벌러 간다고 인사할까? 그래. 뭐 생업이 우선이니까. 아니 스케줄이 있어서 뭐 가겠습니다. 저는 13일 날 총선 아이고 곧 죽어도 스케줄이래. 이걸 스케줄 이거 어찌해야 돼 있어요. 이걸. 자
저 없어도 계속 봐주세요. 지난번 해보니까 손앵커 없으니까 재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애들 저 시청자들 반이 나갔는데. 아, 반이 뭐야? 다 나갔지. 아 근데 우리 와이프 의견은 그렇지 않던데. 그래요?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산만하다고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이게 형수가 견제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 남자들이 저렇게 말을 오가고 전하면은 분란을 일으키는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 그런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아니는 우리 와이프가 들으라고. 언니 한참 어른이실 텐데 뭐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애예요. 이렇게 하면 더 여기구나. 그거 완전 대놓고 폭풍 디스인데? 아, 야, 얼마 된다고 봐. 난 모르겠다.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열어보시고. 여기 일단 자리 한번 잠깐 접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신 저 손앵커님은 이제 볼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시는 걸로. 그리고 이 아저씨들 셋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남은 데가 광주야. 야, 광주? 기대. 혼합. 자,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